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액화질소예요. 액화질소.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 또 따라하고 싶어서 따라하실 수가 없겠지만 따라하지 마시고. 액화질소 특징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게 마이너스 196도인데 액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파 같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깨져요. 순식간에 얼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가지고 몇 가지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걸로 스테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로 동파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동파육 과정 중에 고기를 튀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덩어리 고기를 그냥 튀기면은 겉에 부분은 되게 노르스름하게 나오는데 속은 하나도 익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액화질소를 얼려가지고 튀기는 실험을 한 1년 반 전쯤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겉에 부분이 노르스름해질 때쯤에는 또 어느 정도는 익어요. 오늘은 요 고기를 액화질소에 넣어가지고 겉을 단단하게 얼리고 튀겨서 그걸로 동파육을 만들어 보고, 같이 어울리는 재료들 몇 개를 액화질소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소스라던가 곁들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준비해 준 거는 오겹살입니다. 껍질이 같이 있는 거. 지금 이쪽에 뼈는 하나도 없고요. 오돌뼈 좀 있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대신에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면 9등분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액화질소에다가 담궈가지고 1분 30초 정도 겉을 꽝꽝 얼릴 거예요. 그 다음에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겉에 부분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요게 이제 차가워진 게 풀리고 다시 바삭바삭하게 되는 시간 동안 안쪽도 어느 정도 열을 받아서 속도 좀 있게 돼요. 자, 이제 얼었으니까 요거 바로 튀기러 갈게요. 자, 이렇게 익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익었죠? 요거를 통째로 이제 동파육으로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얘를 좀 묶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묶어두지 않으면은 이 지방이 흐물흐물하게 막 지 맘대로 막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튀겨놓은 거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얘가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십자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 집어넣을 소스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홍주라고 해가지고 동파육 만들 때 지금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녀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색깔이 약간 붉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식 청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 쌀 누룩이 발효되어 있는 찝찝한 향이 좀 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돼지고기 향을 좀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맛을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빙탕이라는 녀석이에요. 설탕인데 결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돌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캐러멜라이즈가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동파육은 새까맣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색을 진하게 내줄 수 있는 재료들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요 캐러멜 말고도 이제 노추라 그래가지고 얘도 발효된 간장 같은 건데, 얘를 넣으면 음식 색깔이 진짜 시꺼매져요. 그래서 중국 요리나 이런 거에 조금 색깔을 까맣게 내야 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샤오싱주 넣고 녹여주면서 같이 알코올도 날려줄 거예요. 불을 붙여줘야겠죠? 불을 붙여도 더 불이 안 붙을 정도까지 알코올 다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장, 다음에 노추, 물, 생강은 얇게 썰어가지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사실 알코올만 다 날아가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수비드 기계에 넣어가지고 16시간 가열을 할 거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설탕이 다 녹아야 되거나 생강이 다 우러나야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거기서 익힐 거니까 요거는 알코올만 다 날린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비드 백에다가 충분히 넉넉하게 자리를 잡아서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다 잠길 때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얘를 진공을 다시 잡기 전에 안에다가 재료 하나만 넣어줄게요. 채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대파 정도만 뜯어가지고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공을 잡아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져온 거 2개 16시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82도에서 16시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액화질소 왜 썼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지금 수비드에서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소스나 곁들임을 액화질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액화질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쓰고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손을 잠깐 넣어도 뭐 화상을 입진 않습니다. 근데 몇 초 이상 담그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돼요. 지금은 표면에 층이 하나 생겨가지고 직접 닿는 걸 막아줘요. 근데 수분이 많아지면은 이 효과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음식을 여기에다 얼리고 바로 드시면은 혀에 쫙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수분이 없는 것들을 얼린 다음에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분이 없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과자류. 한번 구웠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간 상태잖아요. 액화질소를 조금 재미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연을 할 때 이런 걸 얼린 다음에 먹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용숨결 같은 게 나오거든요. 뭔가 드라마틱하지가 않은데? 요거는 머랭뿐만 아니라 무스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언 다음에 먹으면은 입에서 이렇게 액화질소의 온도랑 입안의 온도 차이 때문에 연기가 슉슉 나옵니다.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요런 형태의 작은 알갱이가 있는 과일들 있죠. 산딸기라거나 블랙베리라거나 오렌지, 귤, 레몬, 라임 이런 것들을 얼리면은 얼리고 나서 부셨을 때 요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분리가 됩니다. 다 분해가 됐죠. 한 알갱이 한 알갱이. 요런 것들을 이제 스푼으로 퍼먹거나 하면은 셔베트 같은 느낌으로도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씩을 접시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쁜 모양으로 디저트 같은 데 위에 뿌리면은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로 플레이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산딸기 셔베트. 자, 오렌지 한 번 통으로. 자, 얘네도 이렇게 하나씩 뜯어져요. 그래서 신선한 생상태일 때는 이걸 하나씩 뜯질 못해요. 그래서 얼려가지고 얘네를 하나씩 뜯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즙 같은 오렌지 즙 같은 거에다가 담가 놓고 그 알갱이를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감귤류는 액화질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얼려가지고 먹고 입에서 연기 뿜으려고 먹고 이런 건 너무 1차원적인 거여가지고 다른 거를 조금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조금 더 품질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사용했던 데는 사실 음식 말고 칵테일 쪽이에요. 이 칵테일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녹색 잎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모히또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히또를 만들 때 이런 걸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만드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 인맥을 빻아놓은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으로 변하고 시커멓게 변해요. 산화가 되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얼리는 거랍니다. 얘네는 얼면은 산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얼려져 있는 상태로 이거를 빻아요. 그래서 이걸 가루처럼 만든 다음에 칵테일을 만듭니다. 그러면 색깔도 훨씬 더 이쁘게 나오고 민트 향 같은 것도 훨씬 더 오래 보존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트가 지금 안에 알갱이가 있는 것도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 민트를 같이 주는 데도 있어요. 이미 다 빠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이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통 호텔 같은 데는 그냥 걸러가지고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이 클린 모히또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얼려서 빻은 다음에 향과 맛만 다 뽑아내고 깔끔하게 이렇게 내는 곳들도 있다. 자, 근데 사실 액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정말 좋아하던 파트는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디저트예요. 왜냐하면 디저트에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이스크림, 풀어준 무스 이런 거거든요. 얼리는 것들 빨리 만들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액화질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료 넣고 얼려지니까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은 초콜릿 무스를 최대한 빨리 얼려가지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얼리기 때문에 원래는 하지 않은 금기를 조금 합니다. 이 초콜릿에는 원래 물을 섞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물이 들어가도 됩니다. 초콜릿을 물과 설탕 그리고 커피 이 정도에다가 섞은 거를 여기에다 넣어서 무스화 시키고 바로 얼리면은 풀어준 무스가 나옵니다. 바로 얼음에 넣어가지고 식혀줄 겁니다. 얘는 지금 55도가 넘어가는데요. 15도가 될 때까지 휘저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요. 자, 15도입니다. 꺼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로 무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은 만든 초콜릿 용액을 충전용기에 담아주고 여기에다가 가스를 충전했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방금 전까지 액체였던 녀석을 이렇게 휘핑크림처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런 걸 떠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되게 생크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크림인데 초콜릿 맛이 나고 커피 맛이 나죠. 근데 얘를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얘를 얼리면 이제 무스가 됩니다. 프로즌 무스. 그래서 겉에만 이렇게 살짝 얼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저트로 쓸 수도 있고요. 얘 한번 잘라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겉에 부분은 얼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같거든요. 근데 정 가운데 부분은 지금 얼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식감을 한꺼번에 즐길 수도 있죠.
그래서 디저트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도 많이 하는 게 바로 아이스크림이고 제가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단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만들잖아요. 저는 오늘 동파육이랑 어울리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을 만들 겁니다. 준비해 주실 거는 우유랑 와사비, 그 다음에 전분, 설탕입니다. 근데 와사비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은 향이 다 날아가요. 얘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냥 우유만 700ml를 넣고 끓어오를 때까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끓어오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 옆에서 와사비를 좀 갈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유가 끓잖아요. 이러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우유 300ml 따로 빼놓은 것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전분하고 설탕을 다 같이 섞어놨거든요. 옥수수 전분, 설탕. 요걸 넣어주시고 불을 낮춰가지고 끓여주시면 돼요. 전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가 끈적끈적하게 나옵니다. 점도가 요 정도 잡히면은 얘도 끝이에요. 자, 이건 이제 액화질소용 아이스크림 베이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와사비를 넣고 섞어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면 돼요. 눈의 피로에 굉장히 좋은 색깔의 아이스크림 나왔는데, 자, 얘로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어가지고 동파육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파육을 만들어 왔죠. 우리가 동파육을 만들어 와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밑에가 터졌어요. 그래서 참혹한 현장을 미리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봉주만 가져왔다. 자, 이렇게 해서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걸러줘야겠죠. 사실 뭐 걸을 거 안에 들어간 거는 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액상화 시켰으니까요. 이걸 한번 끓여준 다음에 기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분을 좀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단맛을 조금 더 첨가해 줄 건데 빙탕입니다. 빙탕. 그 다음에 전분을 그대로 넣으면 떡지기 때문에 물에 타가지고 섞어줘서 넣겠습니다. 이거를 슬러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끓여가지고 전분을 호화시켜서 익혀줘야지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와사비 아이스크림 베이스입니다. 지금 색깔이 살짝 메로나에다가 물 탄 것 같은 색이죠. 와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랑 겨자, 와사비 이런 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삼겹살집에서 특히 많이 주죠. 자, 여기에 이제 조금씩 넣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순식간에 아이스크림 나와요. 액화질소를 먹는 게 아닌가요? 얘네는 이제 온도를 낮춰주면서 기화합니다. 이걸 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온도가 내려간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자,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바가 나온 거죠. 아주 좋습니다. 서리가 지지도 않았고 딱 쫄깃할 때입니다. 약간 떡기 아이스크림 같네요. 식감이 아주 좋다. 거의 젤라또와 비슷한 정도의 쫄깃쫄깃한 식감이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자, 소스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걸쭉해졌죠? 여기에다 부어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흐르는 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먹습니다. 캠을 끄고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위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평평한 녀석을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청경채,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시면 됩니다. 그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이 막 흐물흐물하게 막 녹아내리진 않는데 젤리 같네요. 쫀득쫀득함이 너무 좋은데요? 비계의 쫀득쫀득함. 후루룩 녹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아이스크림 녹듯이 스르륵 이렇게 녹는 느낌? 이게 좀 오래 하면 흐르르 이렇게 넘어가잖아. 너무 이제 물컹해지면은. 근데 그거는 조금 별론데 얘는 입 안에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굴리면서 녹일 수 있어. 자, 삼겹살집 가면 네, 와사비 찍어 먹잖아요. 그죠? 그만 나지 않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와사비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맛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이런 의견이 많은데 채팅창에. 봐봐 먹잖아. 이 상태에서 와사비를 좀 더 그라인딩 해가지고 조금 줄여서 디저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디저트로? 와사비 양을 줄이면? 와사비 양. 아이스크림 잘 나왔죠? 맛있지? 훌륭해. 훌륭하다니까? 이거 어디서 만들어서 파는 데 있나 혹시? 괜찮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해본 테스트들이 다 잘 나와서 좋았고, 뭐 언제 다다음 메뉴에 됩니까 이거? 그거는 네. 약간 찬바람 불면 괜찮아. 찬바람 불면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킵해 놨다가 겨울 메뉴나 가을 메뉴 이때쯤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험은 성공이다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